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 오비고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최종 청약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공시된 오비고의 발행조건 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오비고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14,300원으로 최종 공모가를 확정 지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공모가가 확정된 것이 상단이란 점 이외에도 인수 수량, 즉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수량이 220만 주에서 240만 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집 수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매출할 증권의 수는 첫 번째 증권신고서의 기준으로 80%에서 120%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오비고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수량 중에서 약 10% 증가한 110%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모집 수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결국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수량 또한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최초 증권신고서에서는 일반 청약자에게 25%가 배정될 경우 55만 2,955주였는데 모집하는 수량이 10% 늘어나면서 일반 청약자에게는 약 7만 주가량 증가한 61만 9,310주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청약자의 모집 수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균등 배정에서 배정받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럼 오비고에 대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수요 예측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고의 기관 투자자 최종 경쟁률은 1123대 1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가격 제시 내역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비율이 전체 수량의 65%였고 밴드 상단 혹은 그 이하를 제시한 기관의 비율이 34%였습니다. 또한 전체 신청 건수 중에 약 8%의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2021년 4월 이후에 진행된 16개의 공모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가 밴드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것이 상단인지 하단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면 총 16개의 공모주 중에 상단에서 확정된 공모주가 7개, 공모가를 초과해서 결정된 기업이 7개,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된 기업이 2개였는데요. 오비고는 이 상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평균적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오비고의 경쟁률 1123대 1은 4월 이후 진행된 공모주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중소형주 기관 평균 경쟁률인 1253대 1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최하위를 기록했던 아모센스 그리고 HPO 이 두 종목을 제외한 평균 경쟁률은 1432대 1이었기 때문에 이를 오비고와 비교해 볼 경우에 기관의 평균 경쟁률보다는 조금 낮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표는 기관 경쟁률 수치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 중에서 파란색 밑줄 친 표가 바로 기관의 평균 경쟁률 수치인 1253대 1입니다. 오비고는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역시 오비고의 8%는 4월 이후 SKI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중소형주 의무 보유 평균 확약 신청 비율인 11%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수치였으며 이 중에 인기가 없었던 HPO와 아모센스를 제외했을 경우에 평균 확약 비율이 13%였기 때문에 이보다도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오비고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공모가는 상단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4월 이후 진행된 공모주 중에 평균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기관 경쟁률은 평균 대비 낮았으며 세 번째 의무보유 신청 비율 역시 평균 대비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오비고의 청약 결론을 내볼 텐데요. 청약을 할지 말지,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을 할지 말지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안내드리면,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점, 이후 영상에서 언급될 균등 혹은 비례배정 시나리오는 여러가지 추정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비고에 청약을 한다면 아마 아래와 같은 포인트에 가점을 두실 것 같고,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포인트들이 위험 요소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먼저 청약한다는 가점 포인트는 오비고가 영위하는 사업 스마트카의 산업의 높은 성장성과
기술평가 기관들이 인정했던 오비고의 기술의 확장성과 경쟁성, 그리고 세 번째로 매우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던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청약에 가점을 둘 수 있고,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꺼려지신다면 아무래도 상장일날 높은 유통 비율, 4와 5월 평균 대비 낮았던 기관 경쟁률의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청약을 한다는 점에 가점을 두고서 7월 2일 금요일날 청약 마지막 날 오후 2시 경쟁률을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이 오후 2시 기준 1000대 1을 넘는다면 최종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청약을 하게 될 때 예상 수익을 따져보면 먼저 오비고의 균등 배정 예상 수량은 약 31만 주인데요. 오비고의 청약 건수를 15만 건으로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균등 배정 주식수는 2주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지난 오비고 청약 분석 영상에서 오비고의 20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목표 매도가를 26,500원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럴 경우, 즉 2주를 배정받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은 약 25,000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 비례 배정의 경우에는 먼저 청약 가능 주식수는 일반 등급의 경우에는 24,76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어서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1억 8천만 원이고, 우대 등급의 경우에는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오비고의 증거금 3조 원이 몰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비례 경쟁률은 약 1300대 1이 예상되는데요. 만약 1억 원을 청약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비례 배정 수량은 10주로서 이 또한 26,500원에 매도할 수 있다면 예상되는 수익은 약 12만원 수준입니다. 나눠주 구독자분들은 오비고 청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오비고의 청약 일정을 시작으로 2021년 하반기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7월에는 많은 공모주가 공모주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에는 공모가를 40% 기존 대비 낮춰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SD바이오센서가, 7월 셋째 주에는 큐라클과 맥스트가, 7월 넷째 주에는 에브리봇, 브레인즈 컴퍼니, 플래티어, 딥노이 등이 청약을 준비하고 있고, 7월 마지막 주에는 카카오뱅크 또한 공모주 청약 일정을 예정하고 있으니 5월 이후 공모주 투자로 수익이 좀 심심했다면 7월 이후 다시 공모주 투자 열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